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고, 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다. 행복소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어린 왕자에서 이야기했던 어른과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이처럼 보이지만 참 어른인 사람이 있고,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어린애에 불과한 사람이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장자입니다. 여러분 장자 잘 아시죠? 장자가 쓴 책이 뭔지 아세요? 네, 장자입니다. 네, 그 장자가 쓴 책 제1편, 장자의 제1편 소요유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붕이라는 새가 나와요. 붕새. 장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붕새는 한번 날아오르면 그 날개가 하늘에 이렇게 구름같이 펼쳐진다고 해요. 바다에 태풍이 불면 남쪽 바다로 이동하는데, 이제 남쪽 바다는 천지를 말한대요. 그래서 남쪽 바다로 옮겨갈 때 물을 쳐서 올리는데, 그 물을 탁 치고 올라가면 그 물 높이가 3,000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 9만 리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 6월의 거센 바람을 타고 이제 그 남쪽 바다로 날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붕이라는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본 작은 자들이 있어요. 바로 매미하고 작은 새입니다. 그들이 붕새를 보면서 이렇게 같지 않다는 듯 웃는데요. 그리고 말을 한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서 팔짝 뛰어서 날면 겨우 누름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리고 뛰어도 가끔은 거기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9만 리를 날아서 남쪽으로 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장자 말은 그래요. 가까운 길을 가는 사람은 세 끼 밥을 먹고 돌아와도 배가 여전히 부르겠지만, 100리길을 가는 사람은 전날 밤에 양식을 절구에 쪄서 준비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1000리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 동안 먹을 거를 준비해야 한대요. 그러니 그 두 마리의 작은 벌레가 그런 사실을 알기나 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가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수명이 짧은 것은 수명이 긴 것에 미치지 못한다. 하루살이는 새벽과 밤을 모르고, 스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모른다. 장자는 이 이야기 말고도 여기 하루살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유명한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하루살이하고 모기하고 싸운 거 아시죠? 누가 더 못생겼느냐, 잘생겼느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치고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 싸웠는데, 이제 모기가 하루살이한테 줘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모기가 울면서 이제 철수를 한 거예요. 이 철수하면서 하루살이한테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너에게 졌지만 내일은 내가 널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하루살이가 또 그 유명한 질문, 뭡니까? 내일
내일이 뭔데?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문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같은 이야기를 이 장자는 그 개구락지하고 거북이 뭐 자라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그 비유를 통해서 자편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개구리가 이 넓은 바다를 오대양을 헤엄치는 거북이의 마음을 알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 좁은 자기의 그 울타리 속에서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는 그런 개구리. 근데 본인은 굉장히 그게 넓다고 생각하지만 이 바다 거북이의 마음을 알 수는 없다 이겁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이 장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 큰 자와 작은 자, 그래서 그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하고 스스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잡스 같은 분도 큰 자죠. 빌 게이츠, 저커버그라든지 뭐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타가 공인하는 큰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남들이 볼 때도 뭔가 인생을 사는 모습이 다르고 손정의식이라는 같은 그 소프트뱅크 회장님은 인생을 정확하게 스케줄을 정해놓고 자신이 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만 사실은 큰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또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금욕적인 사람, 또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인 사람,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이타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큰 자라고 합니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 마리아 테레사, 이태석 신부님, 링컨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도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아니면 법정 스님, 성철 스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은 그 남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훌륭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큰 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큰 자가 되려면 가져야 될 그 기초적인 소양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의 갈매기의 꿈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가장 높이 나르는 자가 가장 멀리 본다 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큰 자를 늘 가장 높이 나르는 자, 뭔가 생각이 남과 다른 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사실은 착각이 아니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평범한 생각이 작은 자라면 다른 사고를 하는 사람은 큰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고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다른 사고 위에 바른 사고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정말 큰 자일까? 그러니까
어린 왕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아 보이지만 진짜 큰 자가 있다. 큰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자의 이야기가 과연 타당할까라는 거예요. 먼저 붕새하고 참새를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자명하게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붕새가 참새보다 크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붕새는 수천 마일 상공에서 수천 킬로를 날아가니 이 지구를 전체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붕새가 못 보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이른 아침에 이 새벽 빛을 받고 이렇게 영롱하게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그 나뭇가지 잎사귀의 작은 물방울? 그 물방울에 맺힌 그 작은 무지개는 참새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볼 필요가 없지 않니? 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물방울에 맺힌 무지개, 그 새벽 산책을 하다 보면 이 작은 잎사귀들에 맺힌 그 이슬 같은 것들이 참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주인이 바라보는 이 지구 전체의 모습도 괜찮지만 그것도 참 장관이죠. 하지만 작은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을 마크로코스모스와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우주와 소우주. 그럼 대우주가 소우주보다 큽니까? 글자를 보면 커요. 근데 진짜 크냐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 개구리와 우리 바다 거북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거북이는 오대양을 헤엄치고 개구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개구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경험하고 학식을 쌓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바다 거북이 이 작은 우물 안에 들어가서 그 우물이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그 이끼, 물, 그 우물 안의 세계를 만약에 경험하고 싶다면 그 바다 거북이는 개구리의 안내를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건 맞지만 적어도 자기 세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물 안하고 이 오대양하고 어디가 더 넓을까요? 그냥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네, 마크로 코스모스와 마이크로 코스모스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봅니다. 근데 가장 높이 나는 새는 분명히 가장 멀리 볼 수 있지만 또 가장 높이 날았기 때문에 가장 낮게 나는 새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요.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새는 가장 낮게 나는 새일 수, 낮게 날 수 있는, 낮게 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꼭대기에서 보면 그냥 산이 산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 낮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안에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철스님의 산시산 수시수 산불시산 수불시수란 말을 그렇게 한번 인용을 해보세요. 멀리서 보면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 산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벌레들, 그 다음에 이 개미들, 벌들, 나비들, 모든 종류의 그런 생명체들이 그 산이라고 불리워졌던 내가 멀리서 볼 때 아 저건 저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과 상상할 수도 없이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가장 높이 날지 않고 가장 낮게 날면 그 안에 생명이 보이는데 그때 그 새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거기서 개미 한 마리를 보고 파리 한 마리를 보고 또는 나비를 하나를 보면서 그 나비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우주를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들꽃 하나 바라보면서 그 들꽃 하나가 피어나기 위해서 겨울 동안 그 안에서 씨름했던 모든 생명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가장 높은 곳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그것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장자는 작은 지혜가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며 붕새와 참새를 비교하고 개구리와 거북이를 자라를 비교했는데 과연 어느 것이 작은 지혜고 어느 것이 큰 지혜입니까? 가장 높이 나는 자가 가장 멀리 보는 새입니까? 가장 낮게 나는 자가 가장 멀리 보는 새입니까? 가장 깊게 볼 수 있는 새는 과연 어떤 새입니까? 결국 결론은요 이렇게 됩니다. 가장 높게 나는 새도 가장 낮게 나는 새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가장 낮게 나는 새도 가장 높게 나는 새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어느 새가 큰 새입니까? 다른 새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은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로 내가 더 크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로 작은 새라는 증거죠. 무엇일까요?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사실은 진리 그 자체에는 이르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아는 것. 나의 그 존재의 본래적인, 본질적인 그 자기 자아를, 실존적인 자아를 진정 깨닫는 것 있죠. 그것이 바로 큰 새입니다. 큰 새가 되기 위한, 큰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옛날부터 현자들은, 진짜 현자들이 한 말이 그래서 바로 그 단어예요. 그 덕목, 그게 뭡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큰 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지식이, 가장 큰 덕이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겸손한 척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죠. 조금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높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원래 높이 있는 자만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은 큰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 낮춥니다. 몸짓으로, 행동으로, 말로 부드럽고 남들이 볼 때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겸손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사람만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흙입니다. 흙.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어디로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위치가 정말 흙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몸을 70%가 물 아닙니까? 그 외에는 다 이제 다양한 원소들인데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하잖아요. 우리 몸을 환산하면 이게 10,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000원도 되지 않, 몇천 원밖에 안 되는 우리 몸에 우리는 수억이 넘는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걸치고 다니시죠. 근데 원래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정말 안다면 사실은 흑인 존재가 할 수 있는 것, 원래 낮은 존재 아닙니까? 원래 낮은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은 높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우리의 원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평생 원래의 위치에서 계속 높아져 온 거예요. 그 아이돌 스타가 되기 위해서 남들에게 큰 자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늘 위로만 올라온 것입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상태에 있는 존재가 겸손해야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낮추는 것은 그걸 겸손이라고 할 수는 없죠. 높아진 상태에서 조금 낮추는 건 그건 아직 교만이고 충분한 교만이고 아직 덜 겸손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겸손은 뭐겠습니까? 그건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죠. 내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 내가 만들어졌는가?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흙인 존재가 원래 내가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내 것으로 원래 소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 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배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큰 자와 작은 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높이 나는 새나 가장 낮게 나는 새나 서로가 서로에게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 크고 작음은 남들이 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설사 남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진정 큰 자는 사실은 자신이 전혀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흙이라고 하는 존재가 nothing이라면 그 것으로부터 우리의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나는 원래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내가 생각을 할 때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내가 우쭐될 수 있으며 또 거꾸로 남이 나보다 잘났을 때 오히려 또 거기서 또 비교를 느끼면서 내 자신의 열등감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동일한 같은 존재들이고 같은 그런 의미에서 평등한 존재들이다.
예. 여러분들은, 우리 행복소망 식구 여러분들은 겸손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랬을 거라 믿고, 저도 그런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인간은 원래 제 안에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저의 생각을 매일 관찰하면서, 오늘도 또한 그런 나의 원래 존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겸손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것으로부터 진정 높아짐의 길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